이어서 모두 발언 됐습니다. 어제 인천 강화군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돼지열병 발병 사례가 6채로 늘어났습니다. 한강 이남과 수도권 인천까지 퍼진 것도 문제지만 아직 감염 경로와 발병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돼지열병 사태에 대한 전국적인 우려가 큰 만큼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사태 진압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비상사태에 준하는 방역체제를 가동시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고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로 이어집니다. 20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국회 시간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제2의 조국 대전을 겨루면서 전쟁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생 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20대 국회 내내 외면했던 민생 그리고 조국 정부에서 재차 확인된 우리 대한민국의 불공정, 불평등 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국회의 솔선수범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국민들의 열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검찰 및 사법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마무리하는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소한 이 마지막 국회에서라도 민생과 개혁의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24일 ILO 핵심 협약 3개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늦은 결정이지만 지금이라도 비준안이 의결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헌법 33조 위원회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고 또 ILO 핵심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이번 정부 입법안이 매우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ILO 협약 핵심 협약 비준안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의 기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자와 해고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과 같은 노동권 확대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전향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노동기구에서 노동권 제약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된 바 있는 필수 유지 업무제도 개선을 통한 결사의 자유 보장과 대체 복무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정부 비준안에 노동 탄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권 제한, 노조 임원의 사업장 내의 활동 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 노사합의 무효 등은 ILO 핵심 협약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은 국회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정부 안의 노동 탄압적 요소들을 보완해서 ILO 핵심 협약을 입법함으로써 오랜 노동 후진국으로서 오명을 떨고 버려야 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2019년 정기국회가 본격 시작됩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인 만큼 각종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투명 인간을 사회 중심으로 불러내는 고노회찬 대표 뜻을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도 유정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이번 정기 국회를 조국 청문회 시즌2로 만들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조국 장관의 자녀 문제,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며 조사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또다시 조국 청문회 장이 된다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민생 관련 사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당 등이 문제를 제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표를 증인 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한국당이 특권 타파와 불공정 해소를 요구한다면 상속증여세 강화를 통한 청년사회 상속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 불평등 타파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정의당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외치는 기득권 타파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한국당 등이 조국 때리기에 다시 나설 것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정책과 법안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강조하건대 얼마 전 저희 당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이익 시 관련 전수조사와 이를 위한 특위 구성에도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1시간이라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관이라 하더라도 성역 없는 수사가 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자칫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격 아니면 우물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이미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49%, 적절하다는 여론이 42%로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도 이제 검찰 수사에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당론을 가지고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이번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난 검찰의 비사실 공표, 먼지털이식 수사 등 문제점을 개혁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보좌진협의 실무자들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줄줄이 검찰 출석을 요구받고 좌불안석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보좌진들은 불안한 자신들의 상황을 호소하며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참으로 씁쓸한 일입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실무자들이 검찰로부터 소환돼 처벌을 우려하고 있는데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보좌진은 역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때마다 실무진만 구속돼 처벌됐던 나쁜 선례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아무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와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뒤에 숨어서 오리발을 내밀 뿐이고 애꿎은 보좌진만 벌벌 떨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에 출두하여 자신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부와 여당이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비교과 개선, 외부 자사고 폐지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비단 제도 일부를 손대는 것을 넘어 교육 불평등과 기득권을 해체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부모 스펙을 없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 가지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종의 수상 경력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을 유발하고 부모 스펙이 작용하는 금수저 요인, 깜깜이 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학종 평가 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층과 지역 할당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지방학생, 일반고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요구됩니다. 현재 13.7% 수준인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둬서는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 과열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의 정점에 서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에도 손을 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도입으로 대학 서열화 구조 해체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학벌 사회에 대한 해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벌 사회의 경쟁을 올리고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력 간 인문격차 해소와 직업교육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시하는 대입제도와 교육불평등 개혁의 기준은 세습은 없애고 소수특권층의 기득권은 해체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의 평등, 공정, 정의라는 국민의 지탄과 청년의 냉소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서울경제신문은 비정규직 없는 나라 내건 정의당 정작 당직자는 계약직 채용 공고라는 제야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 사회 언론의 반노동 논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어제 기사는 단순히 정의당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상시 지속 업무는 사용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를 유형별로 법제화하는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당론을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채택하고 일관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시적으로 업무가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 필연적으로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사용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하나여 비정규직을 채용하되 정규직과 노동 조건을 차별을 두지 않는 관련법 개정안은 17대,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계약직으로 공모한 분야는 총선을 앞두고 일시적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홍보 분야와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 하는 정무직입니다. 노동본부 비상구 담당자도 계약직으로 뽑았다고 보도했는데 정규직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야 서울경제신문이 묻습니다. 4년마다 실시되는 총선 업무가 상시 지속적이라는 것인지 서울경제 언론 노동자들에게는 출산, 육아, 휴직 제도가 없는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지 만약 발생한다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 무엇보다 정무직 개념을 알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경제 주장대로라면 한 번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건 말건 늘공 즉 영원한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언론 노동자의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 다 받아주다가 테러나면 책임질 것이냐, 국민을 다 죽일 셈이냐 등 지지자들로부터의 비난 댓글도 난무했지만 김민혁 군은 지난 9일 조국 장관의 난민 인정 재검토와 관련한 언급에 희망을 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답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24일에 발표된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은 이러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원 어린이 뺑소니 불법 체류 외국인 용의자와 같이 이를 악용하는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한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 잘 홍보하여 불안감을 불식시킬 것.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이는 명백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혐오입니다.
외국인 또는 이주민이 내국인 또는 선주민과 비교하여 범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으로 확인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체류자라는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론에서 외국인 문제로 유독 자주 비화되는 범죄 보도만으로 이를 범죄의 이유를 존재에 덮어 씌우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 이상 소명 하나로 장관직에 임하고 있기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무지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과 소신에 따라 장관직에 임해주길 바라며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기보다 진정한 개혁을 강화하는 데에만 몰두해 주시길 촉구합니다.